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날입니다. 오는 4.10 총선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공천자로 확정 발표됐다가 공천이 전격 취소돼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도태우 변호사를 지지하는 자유우파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들의 공개적인 지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당과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등 39개 자유우파 시민단체는 오늘 도태우 후보 무소속 출마 공개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대구 경북고 출신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도태우를 자유민주의 국민적 정치가로 키우자라며 도 후보 지지를 천명했습니다. 먼저 자유대한호국당과 전군연합,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미래를 여는 변호사 모임 등 39개 자유우파 성향 시민단체는 3월 2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종로빌딩 3층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도태우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들 자유우파 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도태우 후보는 법조인으로서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끈질기게 싸웠다. 여기 모인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이 그 정인이다 라면서 이제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온 도태우 후보를 지지하며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2대 총선 대구 중남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도태우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으나 그 국민 눈높이의 기준이 민주당 지지 세력에 한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구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도태우 후보자에 대한 공천 취소 이튿날 광주를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18 존중 선명히 보여드렸다며 자당의 후보를 망언자로 낙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제정된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9호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1년 후인 2019년 도태우 후보가 이 특별법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하여 법조인으로서 개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5.18 개입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의혹 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5년 전 도태우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5.18 폄훼이고 망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끝내 도태우 후보를 광주에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입니다. 의혹 제기와 막말을 구분하지 못한 국민의힘 수준이 참담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치욕스러웠던 문재인 정권에 맞서 대여투쟁한 도태우 후보의 발언 또한 문제 삼았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 싸우지 않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보신에만 급급한 것 외에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도태우 후보는 법조인으로서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여기 모인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이 그 증인입니다. 이제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온 도태우 후보를 지지하며 지켜낼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지켜본 도태우 후보는 투철한 국가관과 성실함, 신뢰의 상징적 인물임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그가 법률가로 제도권에 들어가 그 원대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이며 전국적인 지지를 표명합니다. 2024년 3월 25일 도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자유우파 시민단체. 그러면서 이 기자회견문의 마지막에는 도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자유우파 단체들의 이름이 모두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3.10 안국항쟁연대,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5.18 의혹 규명 국민본부, 강남포럼, 공교육 살리기 국민연합,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국민건설산업노조, 국민노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 대한민국 역사지킴이,
리박스쿨, 미래를 여는 변호사 모임,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바른태권도 시민연합, 서울고 구국동지회,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 오이 박사, 유권자 혁명, 자유대한민국 수호연대,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자유의 바람, 자유정의 시민연합, 자유청년단, 전군구국동지연합회, 그러면서 전군구국동지연합회에 소속된 단체들도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삼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학사, 육군갑종간부, 육군간부사관, 육군기술행정사관, 해병대 장교, 해군 OCS, 공군학사, ROTC, 이어서 제대군인 자유노조, 중앙고 애국동지회, 진실교육연구회, 참인권 국민감시단, 청년포럼 시작, 충무공 의병단, 코로나19 백신 의혹 규명 국민본부, 태극단 선양회,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한국 NGO 연합, 행동하는 자유시민,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도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자유파 시민단체 이름을 모두 명기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대구 경북고 출신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도태우를 자유민주의 국민적 정치가로 키우자라는 제목의 도태우 변호사 지지선언입니다. 이영훈 명예교수는 소명으로서의 정치가가 지녀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첫째 용기, 둘째 사명감과 명철, 셋째 균형감각을 들면서 보이는 것은 온통 아둔하고 비겁한 자들 뿐이며 선거 복덕방과 같은 것이 국민의힘 당의 실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도태우 변호사는 선진화 아카데미를 통해 이념이 뚜렷한 젊고 열정적인 지역활동가 조직을 만들었고 이 희망의 길을 도태우가 걸어왔다면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도태우를 공격한 것은 그가 국민적 지도자로 성장할 잠재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영훈 명예교수는 제2의 도태우, 10명의 도태우, 100명의 도태우가 나타나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에 희망이 있다면서 도태우 변호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남은 것은 우리가 도태우를 자유민주의 국민적 정치가로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대구 중남구에 친지가 있으신 분들은 간곡한 설득의 전화를 걸어주시기 바란다. 시간이 허락하시면 도태우 후보의 선거 유세에 동행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자신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논란의 발언, 즉 중국에 대한 세세 발언으로 총선을 앞두고 중국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22일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를 비판하면서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라고 말한 뒤 두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해보이며 그냥 세세, 대만에도 세세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나 라고 말했습니다. 세세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라는 뜻의 중국말이죠. 이재명이 이 문제의 발언을 했던 22일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그가 참석하지 않고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향해 중국 굴종이라고 맹공을 펼치면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 약 12만 명 중에서 지금 10만 명 정도가 중국인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에 사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문제는 외교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고 국민의힘은 작년 6월부터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관련 발언이 나오자 최근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 등으로 상당히
코너에 몰려있던 국민의힘이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모처럼 제대로 된 반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세세 발언으로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작년 6월에 주한 중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서 외교부의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게 훈시에 가까운 일장 연설을 15분간 고분고분 듣고 왔다면서 같은 시기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저는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만찬 요청을 받고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사양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싱하이밍은 민주당 유튜버 생중계를 통해서 한국이 미국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한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탈중국화 때문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면서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라면서 상대국에 가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총선의 승리에서 이 불합리를 바로잡을 것이다. 민주당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생트집을 잡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이다. 최대 교역국과 잘 지내라는 말이 왜 4대주의냐라면서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다. 국익 실현을 위한 외교를 하라는 게 무슨 굴종적 자세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양안 관계, 즉 중국과 대만 관계에 우리는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이 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재정대책 없이 분도, 즉 경기도의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의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경기북도는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는 명백한 강원도 비하 발언이다. 사과하라며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후보인 권성동 의원은 강원도를 전락의 대명사로 쓰고 있다면서 명백한 비하 발언이라고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는 경기 분도를 통한 경기 북부 발전 계획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원 비하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은 강원도처럼 재정적으로 어렵고 접경지대여서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전락이라고 좀 과도하게 표현한 것 같다면서 본의가 아니다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한 발 뺐습니다. 민주당의 권혁기 총선 상황실 부실장은 분도 반대는 사실이 아니고 이 대표 개인의 뜻은 단계적 분도론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이번 중국의 세세 발언에 대해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보의 ABC도 모르는가라면서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다음과 같이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는 지난 22일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세세, 대만에도 세세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나.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 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그 불은 한반도로 옮겨붙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하는 것을 제재할 미군의 전력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중국군이 한반도로 전선을 넓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의 불똥이 튀게 되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둘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재명이 두 손 모아 머리를 조아리며 중국에 세세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도대체 아무 생각 없이 국민을 전쟁 불구덩이로 몰아넣을 셈이란 말입니까? 이제야 작년 6월 이재명이 왜 주한 중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겸손한 자세로 일장 훈시를 듣고 오는 역대급 굴욕을 당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민주당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한심한 인식 수준을 갖고 있으니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두 손 모아 쎄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전쟁이야 나건 말건 이재명은 그저 두 손 모아 쎄쎄나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에다 당대표에다 국회의원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대장동 등 7개 사건 10개 혐의, 이재명이 갈 곳은 오직 감옥뿐입니다. 이렇게 황교안 전 총리가 이재명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